대표 최고위원회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 윤영호 위원장님, 윤영호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최고위원님과 그리고 각 시도위원장님께서 어렵게 창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정당을 시의적절하게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해서 그런 어른들에게 존경과 그런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아까 경과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시도위원장님들과 또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동안에 이 당을 만드신 원로 어른들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지 못한 거 제가 역시 부족하구나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격려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영호 대표님, 제가 14대, 15대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연구하고 공부를 할 때 그보다도 20년 먼저 국회에서 저희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윤 의원님의 그런 젊으셨을 때부터의 정치 활동과 국가를 위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하는 그 애국 충정이 어느 선배 의원님보다도 뜨겁고 깊고 원대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윤 대표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금 사시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아마 옛날같이 배를 타고 오셨으면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리실 텐데 요새는 빨리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주 주말에 미국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는 것을 꼭 좀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한 1시간 정도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의 다른 점 그리고 한국 정치가 또 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좌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오늘 10분밖에 아마 사회자가 할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 당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셔서 몇 시간이고 좀 깊은 그런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민사회 미국에서 각 시의 시의 시장을 몇 번 하시고 그리고 또 미 연방 하원의원의 의원을 3번 하신 그런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민사 100년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또 우리 미국에서 좀 드높이 이렇게 떨치셨습니다. 우리 김창준 의원님께 앞으로 더 건승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가능하면 15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시도에서 다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그렇게 체육관 같이 5,000명씩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꼭 몇 분만 지도부만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다 올라오신 특히 지역에서 올라오신 우리 당원 동지와 대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평상시에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찾아뵙고 그런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저와 잘 아시는 여러 어른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국민 중심당의 전신인 새희망 노인권익연대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장 세력들이 국민화합과 국가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고령화 시대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방관자가 아닌 든든한 주체자와 조력자가 되는 취지에서 지난해 설립이 돼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추인을 해주신 대로 대국민 중심당으로 이렇게 오늘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모셔야 될 그런 우리 선배님 세대들의 앞으로 편안한 삶과 행복한 그런 그 인생을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 위에 요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젊은 엄마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두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 정당으로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가 제시한 두 계층의 이런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당으로 저희 정당은 거듭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의 갈등과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만은 몇 분만 좀 거명을 드릴까 합니다. 민주화 이전의 시대에 여러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다 함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큰 두 가지 업적을 했습니다. 군의 사조직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소위 돈의 투명한 흐름, 또 소위 얘기하는 차떼기라든지 우리 잘못된 그런 돈의 관행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한 큰 공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때 IMF 사태에 돌아가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또 역시 민주화의 양김씨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애환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양 책임자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어떤 오판을 하셨는지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함으로써 오늘날 종북 세력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당시의 정치인, 원로 정치인 소속 이철승 선생께서 그 당시에 여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김대중 씨께서 엄청나게 성장했는 걸 보고 어이 DJ 자네가 어찌 이렇게 많이 컸는가, 언제 컸는가 그러니까 소속께서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컸다고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정치 현실은 냉엄하고 또한 올라오는 여러 후배들에게 대해서 그러한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집권을 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하나의 우리나라 역사에 이정표를 제시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학벌이나 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그러한 집안에서 어렵게 나온 사람도 대한민국의 엄청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극복해야 될 문제 하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있는 것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 화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열하는 정치를 하고 또 모아서 갈등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주장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현재 많은 업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부지런하기로 말한다면 전 세계의 대통령을 다 합해도 모자랄 만큼 잠도 안 주무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해외도 많이 가시고 또 국내에서도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추락이 됐는가? 인적과 측근의 이런 비리 문제, 또 내역동 사저 사건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조그만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소통이 부재가 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추락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어떤 그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대통령을 보고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또 노구리, 지금 현 MB를 겨냥해서 카카새끼 이런 그 아무런 그 대책도 없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예의도 갖지 않은 이런 말을 대통령께 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여러 대통령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대통령이 꼭 욕을 먹었어야 되는가? 이것은 대통령의 잘못도 하나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정말로 긍정의 그런 시각으로, 부정과 비난보다는 긍정과 인정의 시각, 그리고 희망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국가를 임할 때 이러한 그 작태는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럴진데 집안에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과연 자식들과 손자들로부터 손녀로부터 얼마나 대접을 받고 정말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언젠가는 바로 그런 똑같은 노년 세대가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로 꼽았기 때문에 노인을 우대하고 노인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모시고 노년 시대를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첫 번째로 삼았던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새 종북 좌파 진보 진영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집권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혼돈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을 보면서 27세 어느 당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참으로 국가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의 그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국가의 의무상을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해적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나. 또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고 과거에 대통령 후보를 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를 감독하는 해군 장성 제독에게 막 겁을 주면서 곧 정권이 바뀔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은 당신은 여러 가지 책임을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그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젊은 세대가 맞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국가 안보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고 또 친북은 좋겠습니다마는 종북과 완전히 북한의 정책과 똑같고 북한이 하는 대로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가? 북한에 가서 살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북한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북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아까 연합을 해가지고 집권한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한다면은 국방도 필요 없다. 교육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 때문에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집권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북 좌파들에게는 도둑에게서 명예심을 기대할 수 없듯이 국가를 위한 애국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총열진했던 어떤 지금의 어느 당 대표는 자기가 찬성했던 FTA라든지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180도 입장을 바꿔서 또 그때 장관을 했던 부총리를 했던 저 수원 영통의 지역구를 가진 어떤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그때 외무장관을 했던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때는 입장이 달랐다. 그러면 돌아가신 노무현께서 빨리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이 사람들이 솔직히 해서 왜 그것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국민에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주는 그 국민이 많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3,000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설된 나라인데 그렇게 우리 북한에 있는 정권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밖에 살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똑똑한 머리와 교육과 그리고 기술과 노력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제품을 팔아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8,000대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100만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자동차 하나만도 수조 원을 우리가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무역을 하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때 와서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른 민족입니다. 그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조그만 나라에 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딱 하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민주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미국이 와서 한국에서 목숨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갈 길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그런 나라가 기본이 돼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 동맹을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영화에 대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영국의 수상 대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대처가 말씀하기를 당대의 욕을 먹더라도 지도자는 나은 나라를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문제, 우리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북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조그만 당의 여자 의원이 나와서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여당에서 논평을 하질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여당입니까? 단식을 하라고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책을 가지고, 그쪽이 표가 많다니까 자꾸 좌측으로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종북 좌파와 연합하겠다는 그러한 제1야당과 현재 집권하는 일당은 정강정책이 차이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당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그러한 우리 동포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는 그 점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많은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때 중국, 북한 동포들이 연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십만이 몰려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책을 쓸 수 없겠냐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7년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북한의 이론가였던 황장엽 선생께서 우리 중국에 망명했을 때에
북한에서 그렇게 중국에 보고 북송을 시켜달라, 북한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그 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해왔는가? 노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6년 동안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착을 공부하면서 제가 듣고 본 것은 중국 정부는 그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역사를 볼 때도 우리나라가 한 번도 중국을 지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침략을 받으면 물리친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중국을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과 양대 산맥으로서 제2의 그런 나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중국과 지금보다도 더 준비를 하고 교역을 많이 하고 또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이 없으면 중국도 경제가 문제가 된다는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때에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친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권 후보가 나와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의 대권 후보는 그야말로 여기 언론에서 몇 군데 오셨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은 언론사가 200개가 따라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별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변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왜 국가가 어렵고 정말로 꼭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때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아주 옛날부터 잘 아시는 분입니다마는 맹상훈이라고 하는 분이 3,000명의 식객을 항상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매일 와서 왜 3,000명이 밥을 먹는데도 당신은 그거 아깝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스승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객, 자기에게 모든 이야기를, 싫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떠나서 나쁜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참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3,000명이 그 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밥은 먹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선비입니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책 읽고 중국을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그런 공부를 한 선비들인데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는 그러한 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집권 여당에 자기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객이 있는지, 주위에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모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더 것이 심하겠습니까? 제 사무실은 청와대를 27년 동안 바라보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똑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제가 9층에 있다 보니 밥을 먹으러는 수백 번 들어갔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 청와대에서 그런 소통하는 이런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의 문턱이 높고 벽이 쌓이는데 지금도 그 후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저기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국민하고 소통을 하고 참모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은 변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하고 난 뒤에 함께 고생을 한 대가로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인기 1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정책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사건만 예를 들면, 나는 FTA에 찬성한 적이 없다.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찬성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밥을 못 먹어서 그때 그런 사람을 모시고 비서실장을 했습니까? 그렇게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4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한 말 바뀌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제 한 말을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눈을 버젓뜨고 살아있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그러한 사람이 30%를 넘는 여론조사를 일일이 다툰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15분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너무 말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800만 노년 세대에 대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국가나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꼭 대책을 서야 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밖에서 열심히 데모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의도 국회에 가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욕을 먹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30세 전후의 젊은 엄마들이 자기 남편은 월급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지금 어느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학 졸업한 학생이 처음 신입생 얼마나 물어봤더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물론 CEO가 되면은 1년에 200만 달러, 20억씩 월급을 받는다 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젊은 엄마들, 거기에다 또 어떤 사람은 실직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장가 가기도 어렵고 설사했다 하더라도 무능한 그런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보육 문제, 또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나서 자기가 직장에도 다닌다고 하면은 그러한 젊은 엄마들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두 번째 이 당의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젊은 엄마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바로 딸이고 며느리고 손자고 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꼭 국회에서 관철시키고 정부에 관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어느 당에서 이야기합니다. 재벌은 해체돼서 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단 재벌이 잘못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재벌이 소상공인이 하고 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장사까지, 그런 아이템까지 잘 된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그런 문어발식의 재벌 정책,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가장 큰 세계적인 자동차사 도요다에서 빵집을 경영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옷장사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화장품 장사 안 합니다. 오직 자동차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특성상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조그만 중소기업이 하는 거, 소상공인이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재벌 해치에 풀리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러한 재벌은 절대로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그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가자. 그래서 저는 전에 브라질이라는 나라, 땅은 많고 인구는 적은 브라질이라는 나라, 또 캐나다,
그리고 또 호주 이런 데로 1개국에 100만 명씩을 우리를 보내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도 원한다면 100만 명을 보내서 그런 국가연합도시를 만든다는 제안을 국회에 있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한 행복재단이 있습니다. 행복공학재단, 행복공학재단의 정선弁매한 분이 필리핀에 그러한 도시를 50만 두 나라가 100만 해서 우리 가까우니까 3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연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상원의원과 그 나라의 차기 대통령을 지금 접촉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우리 노후 세대에도 따뜻한 데 가서 아주 편안하고 싼 가격으로 싼 생활비 가지고 안락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제가 제시한 문제들은 청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에서 어른들을 모신다고 해서 어른들만 이 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모시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후배들,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희 당에 함께 오셔서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올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런 어르신들의 편안함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이 당을 키워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소통과 통합으로 이 당을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정치 그리고 정치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정말로 정치는 부패한 거, 정치는 욕먹어도 당연한 거, 이러한 인식을 바꿔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가지의 국가적인 당면 목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일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2만 3천 명의 그러한 그 북한,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은 북한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탈북 그런 주민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성공하고 바로 이러한 체제가 돼야만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아마 NK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우리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온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일을 할 때에 중국에서 노를 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또 기타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통일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인식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저희 당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차기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분명하게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후보를 낼 것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여럿이 되면 함께 경선을 통해서라도 바로 이러한 정강정책과 우리 당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필히 자기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의 그 시인이 어떤 그 시를 하나 이렇게 쓴 걸 보고 그것을 하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라는 시인데 나는 두려웠습니다.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미약합니다마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군소정당입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 당은 창대하고 번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중심당 구천서 대표님의 취임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